안녕하세요, 토민입니다. 오늘은 날것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워홀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급여 관련한 내용인데, 말로만 하기에는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신발 닦으면서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그 일본 워홀 오기 전에는 그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면서 일본에서 지내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지 이제 좀 생활이 가능할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일단 제 6월달 급여는 29만 6,035엔입니다.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금액만 들었을 때는 되게 많아 보이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 일본은 최저시급이 지역마다 다른데, 도쿄는 1072엔입니다. 그 제가 일하는 곳 시급은 이제 1150엔이고, 그 시프트 근무제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흔히 있는 스케줄 근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하는 가능한 출근 날짜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번 달 5월에는 카케모치라고 해서 바이트를 두 곳을 했는데, 그 첫째 주 골드위크 때 제가 그 락 페스티벌 갔었잖아요. 그때 3일 빼고는 다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 이제 메인으로 일하는 곳에서는 20일 출근해서 203시간 근무로 이제 교통비 만엔을 포함한 24만 3,450엔에서 세금 빼고 23만 7,460엔을 받았습니다. 근무는 이제 주 4, 5일 정도 나갔고, 짧게 일하면 하루에 9시간, 좀 길게 일하면 풀타임으로 11시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브 알바에서는 8일을 출근을 해서 하루에 한 5-6시간 정도, 교통비 5,000엔을 포함한 58,575엔을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네가시마스. 저번 영상부터 느꼈는데 그 이제 제 바로 앞에 이제 벽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울리더라고요. 좀 듣기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3월 10일에 도쿄로 왔고, 처음 오고 나서는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요한 물품들도 사고, 전철 노선도 익히고, 막 주소 등록도 하고, 은행 가서 계좌 개설도 하고. 그 처음 왔을 때는 그 적응 시기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때가 정말 현타가 되게 많이 옵니다.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한국에 있을 때도 혼자 주로 시간을 보냈었는데, 누구를 만날지 말지 선택적인 게 아니라 그 만날 수 있는 지인이 아무도 없고, 그 뭐든지 이제 혼자 해결해야만 한다는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기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워홀 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무래도 이제 알바잖아요. 고정적인 수익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토록 이제 기대했던 나의 워킹홀리데이에 과연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장직에서 일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워홀 오시는 분들이 유니클로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유니클로에서 해볼까 싶다가, 그 이제 블로그 지인이라던가 그 일본 와서 알게 된 그 유니클로 경험자분들의 그 후기를 들으니까 유니클로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트를 하기 전에 저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저의 일본어 실력,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식비를 좀 아끼고 싶었어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가루 너무 많이 나오는데?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네. 어디까지 했지? 제가 JLPT는 2급을 취득을 했는데 이 회화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 때 처음에 그 구청 가잖아요. 그때 이제 자신감이 완전 그 바닥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 평범한 그 일본인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걱정이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해먹은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 4월 중순까지는 다 마트에서 막 사먹고, 어디였지? 그
요시노야 같은 그런 일본 체인점 같은 데 싼 데에서 많이 이렇게 사 먹었었는데, 그래서 일본에는 마카나이라고 식당에서 일하면은 그 밥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이 생활을 적응할 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 알바를 찾는 방법은 뭐 바이토르 같은 어플도 있고, 아니면 뭐 가게에 붙어있는 알바 모집 공고 같은 거 보고 이제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가부키초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첫 한 달은 그 격일로 나갔어가지고 15일 출근해서 157시간 근무로 교통비 만회는 포함한 세금을 제외한 18만 6,500엔이 급여했습니다. 워홀 비자가 세금을 안 떼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지, 세금을 떼는데 많이 안 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 유학 비자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제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워홀은 그거에 비해서 시간 제한도 없어서 일하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금도 많이 안 떼고. 물론 일본으로 워홀 오시는 분들이 돈 목적은 아니시겠지만 일은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그 바이토도 8월까지만 하기로 말씀을 미리 드려놓은 상태고, 지금 다음 바이토는 이제 집 주변인 기타센주나 가메아리 이쪽으로 지금 생각 중인데,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바이토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지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오시면 주 4, 5일 근무했다는 가정으로 만약 한 달 급여가 이제 18만엔 이제 180만 원이라는 전제로 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야채이 굉장히 싸잖아요. 45만 원 빠지고 이제 교통비로 한 20만 원 잡고, 그리고 핸드폰 이제 통신사 저는 이제 데이터 무제한으로 한 7만 얼마 나오는데, 넉넉히 잡을게요. 넉넉히 핸드폰비 달에 8만 원, 그리고 이제 수도세랑 전기세 한 대충 15만 원 정도로 잡고, 넉넉히 잡은 거예요. 넉넉히.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한 달에, 생필품 이제 20만 원 정도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남나? 이제 그걸로 이렇게 쉬는 날에 여가 생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본인이 더 쇼핑을 좀 하고, 이렇게 뭐 도쿄뿐만 아니라 좀 다른 곳도 여행도 다니고 하려면은 앞에 부분에서 좀 더 절약하면은 좋겠죠. 아니면 일을 조금 더 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으로 워홀 와서 돈 모아서 귀국하고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짧은 1년을 굉장히 재밌게 놀다가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 바이토 시간도 좀 줄여가지고 앞으로는 좀 좋아하는 밴드 공연이나 여행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더 경험하고 싶어요. 쇼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월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여러 가지 계획 중입니다.